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위한 계획안이 첫 단계인 도시계획위 심의 단계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조건이 8가지나 돼 광주 신세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 도착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사주에 대해 5월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내일은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에 사과할 예정입니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기준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감점 차등제는 공천 TF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재산은 10억 9천만 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광주 전남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기초단체장은 해남군수로 80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백화점 확장을 위한 첫 관문은 넘었지만 자문 단계부터 8가지 조건이 붙으며 광주 신세계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백화점 확장 계획안을 제출했던 광주 신세계. 한 차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지만 교통량 증가에 대한 개선안 마련과 주변 민원 해소 방안 등이 미흡하다며 재자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개월 가까이 늦어졌던 광주 신세계 확장 계획안이 두 번째 도전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 신세계 측에 종전 백화점 활용 방안 마련, 지하차도 설치, 주변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등 8가지 조건을 걸고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신세계 측은 이번 자문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에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건축위원회 등을 거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1월 착공이었지만 첫 단추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부터 3개월가량 늦어지며 착공 시기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8월 달에 계획에 잡혀 있을 때 하는 건 당연히 미뤄지는 사실인데 어쨌든 언제 착공을 한다 하는 자체는 아직은 제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부지 옆 이마트와 옛 모델하우스 부지 등을 활용해 지금의 백화점보다 4배 넓은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7층 규모의 백화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교통량 증가와 주변 민원, 지하차도 공공기여 등 해결해야 할 조건이 8개에 달해 앞으로 남은 심의 과정도 험난할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정해지는 수순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통대책과 상권대책이 근시한 적이지만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통로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정경원 기자입니다. 이번 광주 신세계의 보완 사항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건 지하차도를 남북 방향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하차도 방향 변경만으로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세계 사거리의 교통 혼잡 문제가 교원공제회관 교차로로 옮겨가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같은 교통대책이 사업지 인근의 국지적인 교통 문제 해결에만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항보가나 광암교나 이런 데까지 주변까지 다 가요. 농성 사거리까지. 그리고 향후에 전방 일방 부지에 건물이 들어오면 교통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인근 금호월드 상가 상인들은 상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이번 자문 결과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백화점의 4배 확장 자체만으로도 상권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선형 변경으로 금호월드는 사실상 고립되는 결과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상인들은 신세계 측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지난 2006년 개점한 이마트 광주점의 사례를 들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호월드가 전자 가전 매장이 주로 판매하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100평을 유지를 하겠다. 그런데 현재 2배, 거의 3배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전문가와 행정가를 중심으로 물갈이된 도시계획위원회와 형식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주민공청회가 과연 시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 도착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월 영령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 뒤 하루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 씨는 내일 5.18 유가족을 만나고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며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윤정 기자입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뒤 곧장 광주로 향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도착 직후 광주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5.18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되게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 받아주시고 5월 단체는 전두환 일가 중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전 씨를 마음 깊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할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역사 앞에 사죄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쉽지만 않았을 것이다. 많은 고민과 범인이 있었을 것이다. 또 전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40년 넘게 침묵 중인 5.18 가해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고백을 통해서 자기 죄과를 좀 사죄하면서 사회적 용서를 받기를 바라고. 내일 전 씨는 5.18 단체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죄 행보에 나섭니다.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마주 앉아 못다한 5월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최초 사망자 김경철 씨와 11살의 나이에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전재수 씨의 묘역도 참배합니다. 전두환 일가 중 처음으로 5월 영령을 찾는 전 씨의 행보가 5.18 진상규명의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차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기준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현역 의원 감점 차등제는 공천 TF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총선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 길들이기 논란이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차등 감점 방안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의 공천 감점을 5에서 25%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차등제가 한때 논의됐지만 당내 공천제도 TF의 공식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첫 회의 이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 공천제도 TF는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가점과 감점 기준, 정체성을 비롯한 당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경선 원칙에 녹여낼지가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의 원칙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지역구는 경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여야는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난상 토론을 진행합니다. 국회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또 비례대표는 어떻게 선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기, 집중, 신속을 운영 원칙으로 삼아서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립시다. 전원위원회가 난상 토론을 통해 양당 정치의 폐해를 해소하고 비례성과 지역성을 높일 선거제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해보다 4억 6천만 원 늘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8억여 원이 늘었습니다.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해남 군수가 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교육감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장 차관을 비롯한 1급 이상 중앙지방 공무원과 광역기초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2,037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전체 평균 재산은 19억 4,625만 원이었습니다.
재산 규모별로는 20억 원 이상이 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에서 20억 원이 587명, 5억에서 10억 원이 383명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6천만 원 늘었습니다. 예금이 2억 원가량 늘었고 선거비용 보전으로 채무 2억 5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1천만 원 늘었습니다. 배우자 부친 사망에 따른 경기도 일산 땅 6억 원을 상속받아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4,400만 원 증가한 14억 3천만 원. 김대중 전남 교육감은 채무가 5억 원가량 늘어 마이너스 5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남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명현관 해남군수가 8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희수 진도군수가 8,1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장 중에서는 문인 북구청장이 20억 2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이동현 의원이 133억 원, 광주시의회에서는 심창욱 의원이 65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돌봄 전담사와 급식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내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기준 광주에서는 전체 329개 학교 가운데 97개 학교, 전남에서는 전체 875개 학교 가운데 193개 학교가 급식 노동자 총파업에 따라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해 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광주는 9개, 전남은 66개 학교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센터 시범 운영을 앞두고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을 목표로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해양치유관광 추진 상황과 과제를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는 모래로 길게 뻗은 백사장과 확 트인 청정 바다가 장관인 완도 신지 명사시미 해수욕장. 주변에 넓게 펼쳐진 소나무 숲과 맑은 해풍, 다양한 해양 자원이 어우러져 해양치유 관광의 최적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해양문화와 해양기후치유센터가 들어서 운영 중이고 각종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는 해양치유센터는 오는 5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완도군은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도민체전, 전남 정원 페스티벌 등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해양치유 완도 관광 비전으로 연간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해양치유와 관광이 연계되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1000만 관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맞춰 해양치유 호텔과 리조트의 민간 투자는 진행 중인 반면 골프 테마파크와 해양치유 전문병원 유치는 적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치유센터 인근에 고려대 청해진 수련원이 있고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전문 병원들이 좀 올 수 있게끔 해보도록 지금 관련 학계 측과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관광의 메카를 꿈꾸며 하드웨어를 차근차근 갖춰가고 있는 완도군.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내실 있게 채우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알리기 위한 홍보 행사가 서울 경희궁에서 개최됐습니다. 보성군은 서울 경희궁에서 고려시대의 왕의 차로 알려진 뇌원차 진상행렬과 진상식 재현 행사를 비롯한 붐업 페스타를 개최했으며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와 시그니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11회째를 맞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는 다음 달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보성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선 왕인박사 춘향제를 시작으로 왕인문 제막식, 왕인 어린이 독서 골든벨, 청소년 K컬처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축제장 주변과 왕인박사 유적지 진입로엔 벚꽃도 만개해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봄 풍경과 추억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한평군에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단체가 출범했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한평 이전 저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한평 이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계획된 것처럼 몇 개월 만에 예정지 발표까지 이어졌다며 소수 몇몇이 밀실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평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단체가 결성된 데 이어 반대 단체도 출범하면서 찬반 여론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저지와 원전 오염수 방출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삭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구려 외교 규탄 대회에서 삭발식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규탄 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구려개교의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또 역사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은미 교수회장 등 전남대 교수 22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은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적 결정을 스스로 부인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